안녕하십니까.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지난주에는 힌남노라는 태풍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많은 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또 고민 끝에 여러 가지 어떤 근심 끝에 우리가 잘 지켜봤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북부 지역 또 이렇게 수도권 지역에는 많은 피해가 없었지만 제주도라든지 우리가 부울경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이렇게 경남 지방에는 또 많은 피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피해당한 곳이 속히 또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돼 가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 이제 다음부터 이제 강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청소년 육성 제도론 제2장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육성 제도입니다. 청소년 정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육성 정책 추진 기간 순으로 강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의 개념입니다. 자, 정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 이것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정책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정책의 주체는 이 개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적인 집단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국회라든지 대통령, 장관 등 이런 정책 결정권을 보유한 이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을 우리가 정책의 어떤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정책은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결정도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정부라는 주체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결정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정책은 당위성에 입각하고 있는 바, 자, 인간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사항을 정부기관이 주도해서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은 의도적인 변화를 핵심적 내용으로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책은 실질적으로 어떤 의지의 표현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이런 어떤 사회 상태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선언적 의미, 이 선언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정책 담당자가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책은 복합적 구성체로 대부분의 경우 사회의 어떤 여러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복합적인 이 경쟁과 타협을 거쳐서 결정되고 정부가 미래에 달성해야 할 어떤 그런 운동 지침이기 때문에 뭐 세부 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계획, 그다음에 법규, 목표, 목적 이런 의도 이런 것들보다도 포괄적이고 우리가 추상적이고 총체적인 이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정책의 우리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정책은 국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펼치는 모든 정책적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자, 어떤 것이냐면 바람직한 청소년의 삶을 위해서 수립한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해서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어떤 기본 방침이다. 그래서 혹은 이 청소년의 어떤 연령 세대와 관련이 있는 이 시급한 문제들을 합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청소년의 어떤 삶의 질의 어떤 공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미래지향적인 활동 방침이나 활동 목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두 번째 그 청소년 정책의 우리가 이제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의 특징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언제 있었느냐면 1948년 이제 정부 수립에서부터 이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까지는 그 어떤 개념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전담 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주로 어떻게 됩니까? 문제 청소년에 대한 이런 어떤 보호 중심, 대책 중심 이런 것들로 일하는 어떤 중심으로 인해서 선도라든지 보호, 육성, 지도, 지원, 교정 이런 어떤 이름으로 관련된 부처별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 산발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이 청소년 정책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청소년의 어떤 조화로운 성장이나 발달이라는 현실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어떤 기능이나 수행되는 공간을 고려하면 먼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적 능력 배양에 주력하는 학교 안의 정책 어떤 그 청소년 정책을 의미하는 교육 정책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어떤 정의는 정부 수립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이런 어떤 국가 기능에 따른 분야별로 청소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어떤 제반 정책과 제도적 측면이 아니라 청소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후 다양한 어떤 이 대응 방향과 접근 정책의 어떤 이런 것들이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정책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청소년 육성 업무의 어떤 영역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청소년 정책과 이런 어떤 교육 정책의 이런 어떤 그런 의미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청소년 정책과 교육 정책의 의미를 한번 비교하면 자, 여기에서는 이 청소년 정책과 교육 정책은 모두가 주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이 청소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이 교육 정책은 이제 교육 정책은 어떻게 보면 정해진 학제에 따라서 6세부터 여기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기서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 진학을 하고 있는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청소년 정책은 9세부터 2세까지의 어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학교 교육은 교육 정책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규 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 정책은 9세부터 24까지의 어떤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학교 아니냐 학교 밖에 이루어져 가는 거냐 이제 또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갈 수 이제 우리가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책의 전달 목적과 목표의 면에서 볼 때 양자는 어떠냐면 모든 이 전인적 성장 또는 전인 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정책은 어떻습니까? 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중심으로 해서 학업 활동을 통해서 기초적인 어떤 덕성 및 체력을 함양하는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 청소년 정책은 배움을 실천하는 이런 체험 활동, 체험 중심이죠.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덕성과 체력을 함양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하는 측면에서 교육과 육성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인지를 보면 자, 세 번째는 자, 정책 수행의 방법과 수단 면에서 비교해 보면 이 교육 정책은 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상 청소년들에게 이 교육 과정에 따라서 정해진 어떤 학습 과목과 시간의 과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 교사라든지 교수들이 가르치는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교육 정책이다. 교육 정책은 그러니까 교육 정책은 정규 과정이지 정규 과정이라 이루어서 이루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에서는 이 사회를 주된 장소로 하되 관련 어떤 기관이라든지 단체 시설
이런 것들 통해서 운영하고 실시하는 이러한 청소년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개개인들에게 뭘 줍니까? 희망과 적성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체험이나 어떤 숙달된 어떤 그런 전문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특성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 수단과 어떤 그런 그 방법과 수단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교육 정책은 어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청소년 정책은 이제 어떤 그런 시설이나 기관에서 청소 바깥에서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책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자, 이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의 어떤 생활권 또는 어떤 자연권에서 여기에서 보면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어떤 정서함양과 사회봉사를 도모하는 이 청소년 수련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청소년 수련 활동을 내용하고 있다면 이 교육 정책은 자, 교육 과정에 의해서 암기라든지 이해 위주 이런 학문을 통해서 이제 교육 과목을 바탕으로서 부분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는 특별 활동이라든지 학업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그 청소년 정책과 이 교육 정책은 실질적으로 보면 균형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청소년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씩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육성 제도의 우리 어떤 그런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제도의 개념. 자, 청소년 육성은 자, 그 1990년대 초반에 이 공교육 제도와는 구별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별도의 독자적인 정책적 영역을 확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전략적으로 등장시킨 개념이 우리가 이제 청소년 육성 제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청소년 육성은 학문적이고 그다음에 이론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교육 정책은 학교 교육과의 어떤 충돌을 피하면서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어떤 면에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청소년 육성제도의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개념적인 측면을 보면 청소년 육성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어떤 포괄적인 사회적 기능의 하나라는 것을 어떤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의 개념적 차이는 우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그러면 이런 어떤 청소년 육성 제도에 있어서 청소년 육성과 이제는 학교 교육과의 어떤 그런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과 학교 교육의 차이점. 자, 이런 첫 번째 청소년 육성은 사회와 자연 속에 이 수련원이죠. 수련터전 기관에서 이런 어떤 면에서는 체험과 숙달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련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제 이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고 감수성을 개발하고 그래서 궁극적인 이런 어떤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고 감수성을 개발하는데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면 학교 교육은 뭐합니까? 정해진 교육 과정에 의해서 뭐라든지 암기라든지 이해라든지 시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학업 활동을 함으로써 여기는 지적 능력을 배양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 육성과 학교 교육의 차이점은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자, 두 번째는 청소년 육성은 철학적, 역사적, 심리적 이런 어떤 지식과 인간적 감화력을 겸비한 사람 또는 어떤 고도로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지도자로 하고 있고 연령과 생활 경험이 다른 이런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비해서 학교 교육은 어떻습니까? 학교 교육은 아까도 그랬지만 정해진 어떤 교육 과목에 의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 이 교사와 또한 연령과 학력 기준이 같은 청소년들이 교육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청소년 육성은 수련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이제 교류 활동들이 있죠. 청소년 교류,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 청소년 복지, 환경, 그다음에 청소년 문제 상담 이런 어떤 청소년과 관련된 주기 발달, 어떤 주기 발달 주기에 발생하는 여러 어떤 다양한 욕구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인 업무 체계와 근거 법령에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현실적인 업무 체계와 근거 법령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를 청소년의 어떤 그런 교류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에는 여러 가지 법정의 근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도 정해지는 그 연령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국가별로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 수행에 따라서는 근거 법령의 차이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두시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청소년의 육성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제도의 개념. 그래서 자 청소년 육성 제도의 어떤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청소년들이 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양한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고 또 이러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이 여건을 조성하거나 그 다음에 유해한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여기는 지덕체, 이 지덕체를 고루 갖춰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사회적 기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청소년 관련 사회제도와 법적 제도를 우리가 청소년 육성 제도로 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련 것들을 어떤 사회 제도와 법적으로 이런 어떤 것들을 육성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 육성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청소년 우리가 육성에 대한 이런 어떤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청소년 육성에 대한 어떤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자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 등에서 배양한 어떤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능력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여건을 조성하거나 그다음에 유해한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지덕체를 고루 갖추고 이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춘 우리가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청소년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청소년의 육성에 관련된 이런 활동들은 또 여러 가지 많이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수련 활동은 학교 교육의 어떤 수업 활동과 구별되는 것으로 자 청소년들이 조화로운 인격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여긴 생활권,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어떤 청소년 문화의 집, 그 다음에 자연 속 청소년 수련원, 유스 호스텔 이런 것들과 마련된 수련터전의 수련교류에 참여해서 청소년 지도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심신 단련이라든지 자질 배양, 취미 개발, 정서 함양,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전문적, 의도적, 집단적, 체계적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수련 활동 여러 가지 어떤 관계된 것들과 관련돼서는 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기관 청소년 단체 그다음에 어떤 시설의 유기적 협력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여기에서는 청소년 육성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이 청소년 복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복지는 보통의 청소년들이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인권과 건강과 근로가 보호되고 그 다음에 신장되도록 하는 기능 그리고 장애라든지 빈곤과 가정불안 그 다음 결손 청소년 이런 어떤 결손을 보완해서 보통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우리가 청소년 복지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청소년의 이 안녕과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기본적 욕구 충족을 넘어서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
청소년의 발달과 기능을 어떻게 돼요? 최적으로 촉진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여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청소년 환경입니다. 자, 환경. 청소년의 여러 가지 어떤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 자, 청소년 환경에서의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려는 이 사회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도덕적 능력 함양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런 어떤 수련 활동과 같은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환경적 요인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는 노력을 하더라도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는 어떤 비도덕적 영향이 클 때는 여기에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상쇄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청소년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육성 내용에 따라서 상호 어떤 그런 상쇄되지 않는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같이 상호 협의가 통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사고방식, 행동 양식, 의식주 이런 어떤 생활 취향을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서 청소년 개인의 어떤 사고라든지 행동 판단 이런 지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청소년 문화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청소년 육성은 이러한 청소년 문화를 정리하여 이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가 청소년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문제는 외부적으로 나타났던 비행이라든지 일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만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청소년이 실적으로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비행과 일탈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그런 학업적인 신체적인 여러 가지 어떤 고민과 갈등과 불만 이런 어떤 내면적 문제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여기에는 어떤 그런 사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예방적 기능을 우리가 추진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방적 기능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각 시도 단체에서는 보면 청소년과 관련된 수련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청소년과 관련된 공부방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설치하면서 청소년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이 어떤 비행 일탈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고민과 상담과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담 관련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청소년을 위해서 이제 지금 시도 단체 어떤 국가에서도 정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육성의 어떤 이념과 방향으로 여러 가지 어떤 포용해서 올바른 삶의 길을 깨닫게 하는 방안으로 이제 제도에 나가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그리고 청소년 문화가 빠졌네. 청소년 문화는 그렇게 이제 아까 일탈과 고민 뭐 이런 것들 말고도 이제 갈등들이 있었고요. 청소년 교류 활동은 청소년들이 인간관계 조정 능력을 여기에서는 이제 함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도덕적 가치와 오직 기준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도덕적 능력에 있어서 여기는 자율적 도덕 판단 능력이 성숙되는 시기는 언제이냐 하면 이 청소년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는 이를 변화시키기 어렵고 또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어렵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린이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어렵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도덕적이고 자율적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을 성숙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플러스 여기들은 어떤 면이면 청소년 육성 정책과 관련된 이런 어떤 것들을 포함시키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수업은 우리가 학기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방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어떤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이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 나갈 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바른 어떤 인격과 어떤 도덕과 이런 어떤 그런
청소년으로서의 어떤 판단 능력이 성숙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청소년 상담입니다. 자, 청소년 상담 이 상담의 영역이 주로 어떤 면에서는 일부 문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과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이 상담은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고 개성과 이 자질을 개발하는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청소년 상담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 아들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그다음에 성인으로 성숙해 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어떤 것들을 잘 해결해 주고 그리고 바른 어떤 청소년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상담하는 역할이 상당히 이제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가 다방면으로 가서 이제 많이 어떤 그런 사회가 다양화됨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더욱더 많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런 상담이라든지 그다음 멘토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육성 제도의 변천 과정이다. 그래서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관련 법의 어떤 변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1단계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독립 이런 것들을 통해서부터 이제 이루어져 갔다고 그랬잖아요. 1948년서부터 64년까지는 이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했다는 거죠. 각 부처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 관련 주요 법령은 뭐 교육법, 소년법, 아동복리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2단계에서 64년서부터 77년까지는 부처 차원의 이제 조정 단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 보호 대책위원회라고 했고 내무부 이제 무임 소임 장관이 이제 주관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3단계는 77년에서 이제 88년 정부 차원의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여기는 청소년 대책위원회 이제 한 단계 이제 여기는 높여서 국무총리실, 문교부 그들은 이제 지금 현재 교육부죠. 여기에서 이제 청소년 육성법이 이제 설치되면서 이제 이루어져 간 거죠. 주요 법령이. 자, 4단계에서는 88년에서 이제 2005년 중이다. 자, 정부 차원의 조정과 부처 차원의 총괄 집행. 그래서 청소년 육성위원회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이제 어떤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이제 법은 관련 법들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련 법들이 이제 현재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5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2005년에서 2008년을 보면 청소년 조직을 통합하고 단일 청소년 전담 조직을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위원회, 국가청년위원회에서 이제는 관련 그 부처가 이제 국무총리실로 이제 격상되게 되는 거죠. 6단계에서는 2008년에서 2010년 아동정책과 청소년 정책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이제 보건복지부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제 주가 다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제 그 조정이 되면서 여기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이제 전부 이제 개정이 되는 이러한 사태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7단계에서는 이제 2010년부터 이제 현재까지인데 여성가족부 개편이 이제 개편과 이관이 이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이 되고 이제 이거 청소년 관련된 것들은 이제 또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감렬법이 이제 2014년에 이루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3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새만금 세계 잼버리 카운트 지원 특별법이 이제 18년에 제정이 되면서 이제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이제 새만금 그 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이제 전 세계 어떤 170여 개국이 5만 명 이상이 이제 참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세계 청소년 야영 행사로 1920년에 영국 런던 올림피아 스타디움에서 이제 34개국 8천여 명이 그 스카우트들이 참가한 이제 제1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이제 시초가 된 이후에 이제 4년마다 개최되는 정기 행사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성가족부는 2023년에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성국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18년에 어떻게 돼요?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것에 의한 이제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범정부 차원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행정 지원 등을 이제 담아서 23년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이제 제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제 치른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육성 정책의 이제 변천 과정입니다. 청소년 육성 정책이 어떻게 이제 변천이 됐는지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에는 이제 단계별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육성 정책은 청소년 대책 관련 사업 추진 계획 수립이 이제 77년에서 84년도에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종합 대책 세부 계획과 그다음에 육성 정책이 이제 이렇게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교정보다는 사전 예방을 강조하고 있었고, 어떤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 기조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 성과는 청소년 정책의 계획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대책 확대회를 매년마다 이제 개최하는 이런 어떤 주요 성과가 이제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청소년 어떤 한국 청소년 기본 계획이 이제 92년부터 이제 2001년도에 이것이 이제 설치가 돼서, 자, 일반 청소년의 어떤 자질 함량을 위한 수련 활동 체제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어떤 청소년 수련 중심의 청소년 육성 제도 기반이 조성이 됐다. 그래서 법과 제도와 기반 시설 확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수련 활동이 제도화됐다라는 것이고, 자, 제1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이 이제는 93년도에서부터 97년도에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을 학생, 미래의 주역으로 이제 보고 선도라든지 보호, 교화 위주의 어떤 청소년 정책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성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제2차 이제 청소년 육성은 98년도서부터 이제 2002년 이렇게 이제 4년마다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청소년의 어떤 지휘부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소수의 어떤 그런 소수 문제의 청소년 위주의 이주보다는 다수 청소년 문제 정책이 시도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을 정책의 참여 및 파트너식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을 위한 어떤 그런 인격체로 이제 여기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주요 성과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 이제 성과를 통해서 또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3차 육성 계획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주 5일제 대비해서 창의적 청소년 활동 기반이 조성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청소년 복지 이제 기반이 조성되고 추진 체계가 정비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4차에서는 이제 2008년서부터 12년, 그래서 생애 주기적으로 이제 접근했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을 수요 맞춤형으로 접근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 통합적 청소년 정책이 이제 추진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기반이 확충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 어떤 그런 것들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에는 14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가족 여성 정책과 연계된 전략 지향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체적 균형적 청소년 정책이 추진된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 밖의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현재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 수련 신고 및 인증, 이런 수련 종합 안내 점검, 평가 의무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정말 수련 활동을 하기에 안전하고 이런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증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를 의무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분석 평가 기반 마련을 통한 이제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6차 청소년 기본 정책은 이제 현재 22년까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 그다음에 주도의 활동 활성화, 그다음에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그다음에 정책 추진 체계 혁신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 기조로 삼고 있고, 주요 성과는 이제 올해가 이제 끝나면 그런 성과에 대한 것들이 이제 또 이제 한 번씩 나오도록 그렇게 아마 이제 진행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왜 청소년 육성 정책의 우리 5개년 계획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책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정책의 5개년 계획의 기본 이념은, 자, 우수한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창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덕체라고 하는데 뭐 여기는 덕체지혜 이것을 고루 갖춘 어떤 면에서는 전인적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량해서
청소년이 신한국의 주인으로서의 어떤 계획의 성과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청소년은 어떤 면에서는 예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덕, 그다음에 어떤 청소년 때는 체력, 그다음에 어떤 지혜, 어떤 지식, 이런 그다음에 어떤 예의, 이런 것들을 고루 갖춘 이런 어떤 청소년으로서의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이런 쪽으로서의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 이념이다. 그래서 이 5개년 계획의 목표는 첫 번째는 투철한 윤리의식, 이 윤리의식을 가진 청소년을 우리가 정직한 청소년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사회의 어떤 역군으로서 근검전략하는 청소년, 그리고 신한국 건설을 계승할 진취적인 청소년, 그리고 통일조국의 어떤 미래를 이끌어갈 유능한 청소년,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청소년 육성 정책 5개년 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또 기본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제 나가게 되냐면, 청소년이 어떤 그런 각자의 취미와 능력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심신을 단련해서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이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에는 어떤 면에서는 또 도전하면서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심신을 단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과 시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청소년의 활동 공간을 확보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청소년 단체와 지도자를 육성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은 있지만 청소년을 지도하고 육성해야 할 지도자가 없다 그러면 또 그것도 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항상 같이 이런 것들이 시설이 마련되면 거기에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들, 관리자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어떤 가정, 학교, 사회, 가정과 학교, 사회, 여기에는 어떤 관심 제고라든지 청소년 대책에 대한 어떤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가 확산된다. 그래서 청소년은 늘 어떻게 주겠지만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정이 우리의 어떤 사회의 기본적인 이런 어떤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가정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가정과 학교와 사회, 이런 어떤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균형 감각을 통해서 범국민적 이런 참여 분위기가 확산될 때 우리의 청소년이 정말로 인격이 형성되고, 또한 어떤 그런 지적체를 어떤 덕과 어떤 건 체력과 그다음에 지혜와 예지, 이런 것들을 갖춘 우리 청소년이 육성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그 아프리카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우리가 어떤 청년을 한 사람의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온 사회가 필요하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속담에서도 보면 이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정, 그다음에 학교만이 아니라 온 사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청년들이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정책 가집을 주요 사항은 뭐냐면, 가정과 학교의 어떤 역할을 증대하고 청소년 보호 및 선도, 그다음에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교류 확대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민 참여 확산 및 추진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 교류 확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해외라든지 어떤 기관에 많은 것들을 참여해서 더욱더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또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어떤 활동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상당히 또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1차 청소년 육성계 5개년 계획의 기본 이념이 이렇게 됐고, 이제 2차 청소년 육성의 5개년 계획을 우리가 살펴보면 청소년 정책의 비전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청소년이 오늘의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주체적인 이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일의 주역으로서의 어떤 21세기가 필요한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가꾸어서 여기에서는 건전하고 책임의식 있는 민주시민, 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청소년 정책의 비전이다. 그러면 청소년 정책의 목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청소년의 어떤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민주 시민을 함양하고 그다음에 21세기 사회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이 자질 능력을 함양해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 21세기를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청소년으로 양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2차 육성 계획의 5개년 계획의 어떤 면에서 보면 목표였다라고 보면, 자, 중점 추진 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는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청소년 권리 보장과 자율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리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어떤 문화, 체육 중심의 수련활동 체계가 구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어떤 주도 능력을 배양하는 그러한 청소년의 어떤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고, 청소년의 어떤 복지 증진과 자립을 지원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어떤 역할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산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 육성 정책에 대한 어떤 중점 과제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의 어떤 방향 전환은 여기에서는 자, 오늘의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독립된 인격체 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미래의 주인공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유보하고, 그리고 오늘의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권익을 증진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의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독립된 인격 체제를 형성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많은 또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다 우리가 가질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그 사항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고요. 자, 추진 과제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자율적인 참여 확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 체육 중심의 수련 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국제화 정보화 시대의 주동 능력을 배양하고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그 다음에 가정과 지역사회의 어떤 역할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산하는 이런 어떤 추진 과제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 체제의 정비는 여기는 자, 청소년 육성 기금의 어떤 조성 확대, 그 다음에 법령 제도의 어떤 개선과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 관련 조직을 보강해 나가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추진 체계가 보강이 되고 할 때 더욱더 우리의 그런 어떤 청소년 육성 정책들은 더욱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자, 청소년의 육성 정책 제 3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면, 자, 청소년 육성 5대 추진 과제는 여기는 청소년의 어떤 권리 신장이라든지 자발적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자, 주 5일제 대비해서 창의력 청소년 활동 여건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이라든지 청소년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건강보호 및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추진 체제 정비 및 범국민적인 참여를 확산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청소년의 정책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뭐냐면 참여하고 소통하고 체험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게 뭐냐면 자, 효과적인 청소년 참여를 통해서 적절한 어떤 정보 제공과 지원, 이 소통이잖아요. 소통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거. 역량 강화는 뭐야? 체험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질의 어떤 계속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은 소통을 강화하고 체험을 통해서 거기에서 또 소통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화해 나가는, 그래서 효과적인 청소년의 참여는 이런 순환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소년 참여 방법은 참여하고 접근 방법은 참여하고 소통하고 그다음 참여하고 소통하고 체험 이런 어떤 순환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정책 방향은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자, 국가 청소년 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 1차, 2차 청소년 육성 계획이 지향했던 이 문화관광부의 어떤 고유 사업의 위주가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청소년 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정책을 탈피해서 전 부처가 청소년 육성 정책을 포괄하는 이 종합적인 국가 청소년 육성 정책을
우리가 수립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의 연계를 강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 다양한 어떤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연계하고 협력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지역 문화의 어떤 기반 이런 시설을 학교 교육과 연계를 통해서 그 통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전 과정에서 청소년의 어떤 실질적인 이 참여 보장이 돼야 된다. 참여 보장. 이런 참여 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청소년의 어떤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성세대와의 어떤 그런 파트너십 형성, 이런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과학적 정책의 입안 및 어떤 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 개발 지표라든지 객관적 근거에 입각해서 정책 입안 및 평가를 정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시행 그 사업의 어떤 시범 사업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예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을 포함해서 국민적 참여를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청소년 정책을 어떤 적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현장성 이런 것들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관리 시스템 이런 도입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추진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청소년 전략의 추진 전략에는 어떤 이런 추진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주류화입니다. 주류화. 여기에서는 주류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청소년의 이 어떤 권익과 그다음에 이 지위 향상, 권익과 지위를 향상하고 그들의 어떤 에너지를 국가 발전과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이제 주류화 전략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화 전략입니다. 지역화 전략은 자, 중앙 정부 중심의 이런 어떤 청소년 정책 개발과 시행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중앙 정부에서 이제는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여기는 역량, 역할 이걸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역할과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차별화 전략입니다. 이 차별화 전략은 자, 정책 대상을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연령별, 그 다음에 집단별, 그 다음에 성별 이것으로 세분화해서 각각의 요구와 필요에 어떤 적합한 어떻게 돼요? 맞춤형 정책과 여기에서는 맞춤형 정책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이 파트너십 전략입니다. 파트너십 전략은 뭐냐면 자,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어떤 파트너십, 이 첫 번째는 파트너십이죠. 파트너십인데 여기는 청소년 플러스 기성세대 여기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관련 그 기관과 그 다음에 어떤 자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는 이제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이 간의 어떤 상호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갈 때 추진 전략이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으로 이 역할이나 역량이 강화돼야 되지만, 그러나 중앙정부를 배제하고서 이루어가는 것은 또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상호적으로 협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역할고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3차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3차까지는 우리가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2차 청소년 계획이 지향했던, 그러니까 이 지향했던 여러 가지 어떤 고유 산업들을 탈피해서
이제는 전 부처 간의 청소년 정책, 육성 정책을 이제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 청소년 정책 수립이 이제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또 이제 시대가 변해가면서 이제 이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봤고, 자, 다음에는 이제 4차 이제 청소년 기본 계획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차 청소년 우리가 육성 정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또 정책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10분간 휴식하고 전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